안녕하세요 여러분. TV중학 과학 3학년의 장은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전류, 전압에 이어서요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특히 전류, 전압, 저항 이 셋의 관계인 옴의 법칙과 그리고 저항을 직렬 그리고 병렬로 연결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9쪽을 펴시고요. 시작해 볼까요? 도선에 흐르는 전하의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때 이 전류와 전압은 어떤 관계일까요? 옴이라는 과학자는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실험으로 증명을 해냈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까요? 지금 여기 가운데에 니크롬선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니크롬선의 전압을 알아보기 위해서 병렬로 전압계를 연결했고요. 그리고 이 니크롬선과 직렬로 전류계를 연결해서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값을 측정하고요. 그리고 스위치 그리고 전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요 이 건전지를 전지를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하는데요. 이때 전지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 직렬 연결에서 배웠듯이 전체 전압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지를 1개 연결했을 때 전압이 이만큼이라면 그때 흐르는 전류는 이만큼. 전지를 2개를 연결했을 때 전압이 이만큼이라면 그때의 전류가 이만큼이라는 거. 3개, 4개 연결했을 때 각각의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가 증가한다는 것을 옴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죠. 특히 전압이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규칙적으로 커질 때 전류값도 1배, 2배, 3배, 4배 이렇게 규칙적으로 커지는데요. 이러한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는 전류에 새기는 전압에 비례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만약에 이 니크롬선을 철로 대체하면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요? 니크롬선을 철로 대체해서 똑같은 실험을 해보면요.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값이 증가하는 것은 니크롬선이나 철선이나 그 양상이 같습니다. 그런데 두 선에 똑같은 전압을 공급했을 때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똑같은 전압을 공급했을 때요. 니크롬선에는 이만큼의 전류가 흐르지만 철선에서는 훨씬 더 많은 크기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게 됐을까요?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똑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철은 전류가 잘 흐르지만 니크롬선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니크롬선은 철보다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무언가 방해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정도를 우리는 전기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저항은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이고요. 우리가 그냥 저항이라고도 합니다. 단위로는요. 이게 동그랗게 표현을 하고요. 읽을 때는 옴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니크롬선이 철보다 저항이 더 크기 때문에 전류가 더 적게 흐른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저항은 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할까요? 모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무판이 있는데요. 나무판에 규칙적으로 탁구공을 본드로 아주 딱딱 붙여 놓습니다. 고정시켜 두고요. 그리고 이 나무판을 기울여서 경사를 만들고요. 그리고 제일 밑부분에 여러 개의 구슬을 잡고 있다가 놓습니다. 그럼 이 구슬은 밑으로 쭈르르르륵 이렇게 타고 내려가겠죠. 근데 만약 여기 있는 이 탁구공이 없다면, 여기는 구슬들이 시원하게 쭈르륵 내려갈 수 있을 텐데 지금 탁구공이 있기 때문에 탁구공에 부딪혀서 시원하게 내려가지 못하고 지그재그 부딪히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저항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항 안에는 도선 안에는
전자들이 전압을 걸어줬을 때 일렬로 일제히 쫙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때 그 도선 속에 들어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딱딱하고 묵직한 원자 또는 원자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원자핵이 전자들이 자꾸자꾸 부딪혀서 전자들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시원하게 쭉 이동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저항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모형을 실제 그 저항의 상황과 한번 비유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이 모형에 있는 탁구공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도선 속에 들어있는 원자 또는 원자 핵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흘러내리는 이 구슬은 여기에 있는 이 구슬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래서 도선 속에서 움직이는 전하, 즉 전자를 의미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모형에서 빗면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빗면의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구슬이 더 빨리 내려올 수 있겠죠. 즉 구슬이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런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빗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위치 에너지의 차이값을 만들어주는 전압이 이에 해당하겠고요. 그럼 이 나무의 폭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나무의 폭이 크면 클수록 구슬이 더 쉽게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나무의 폭은 도선의 굵기 또는 도선의 단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슬이 내려가다가 탁구공과 부딪히는 이러한 충돌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충돌하는 자체는 전자들이 잘 이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저항이 이에 해당할 겁니다. 저항은요, 이 물질에 따라서 그리고 모양에 따라 그 세기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아까 살펴봤듯이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저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보다 니크롬선이 훨씬 더 저항이 컸죠. 그리고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모양에 따라서도 저항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얼마나 기냐, 얼마나 두꺼우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에는 이 길이 그리고 이 단면적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저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길이에 따라서 저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저항이 있는데요. 둘 다 단면적은 동일합니다. 근데 지금 뭐가 다르냐 하면 위에 있는 저항의 길이는 이만한데 밑에 있는 저항은 길이가 훨씬 더 길죠. 그러면 이 속에서 통과하는 전자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자의 입장에서는요, 이 저항을 통과하는 이 자체가 지금 장애물을 통과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길이가 길어지면 통과해야 할 장애물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전자 입장에서는 통과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길이가 2배, 3배, 4배 커질수록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도 2배, 3배, 4배 커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길이와 저항은 서로 비례한다라고 하고요. 표현을 할 때는 저항과 길이는 비례한다, 이러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길이는 같은데 두께가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도선이 있는데요. 둘 다 길이는 같은데 이번엔 전자들이 통과하는 이 단면적의 두께가 다릅니다. 굵기가 다르죠.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굉장히 사람들 많은 틈을 비집고 가는데 좁은 골목을 통과할 때랑 굉장히 넓은 길을 통과할 때 어느 경우에 훨씬 더 전자들이 이동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죠. 훨씬 더 통로가 넓을 때 많은 전자들이 한꺼번에 통과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자들이 더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자들이 쉽게 이동한다는 것은 저항이 그렇죠. 작다는 것이죠. 따라서 단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자들은 더 쉽게 이동하기 때문에 저항은 작아집니다. 이때요, 단면적이 2배, 3배, 4배 늘어날 때 저항의 크기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점점점 작아지는데요. 그러한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반비례한다라고 하고요. 기호로 표현을 할 때는요, 전기의 저항은
도선의 단면적 분의 1, 이렇게 단면적을 역수를 취한 이 전체 값과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속에 들어있는 단면적과 저항은 서로 반비례한다는 관계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나왔는데요. 저항과 전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이 일정할 때, 이런 조건, 전압이 일정할 때는요. 저항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방해를 받아서 전류는 점점점 작게 흐르게 됩니다. 이때 저항값이 1배, 2배, 3배, 4배 커질수록 전류의 값은요. 1배,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점점 작아집니다. 이러한 둘 사이 관계를 우리가 반비례한다라고 하고요. 기호로 표현할 때에는 전류의 세기는 저항을 역수취한 저항분의 1값과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 속에 들어있는 저항과 전류는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류, 전압, 저항 이 세 가지의 개념이 나왔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공식 속에 들어있는 그 기호랑 항상 숫자 뒤에 붙어서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려주는 이 단위를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데요. 그 내용을 살짝 점검하고 그 뒷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들이 이동하는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하고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위치 에너지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을 전압, 그리고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을 공식으로 나타낼 때는요. 일일이 한글로 자세하게 적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소모가 많죠. 번거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을 나타내는 그 어원에서 그 알파벳 이니셜을 한 글자씩 따서 우리가 기호를 만들었는데요. 전류는요, 전류의 세기를 영어로 인텐시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자를 따서 I라고 표시를 하고요. 전압은 영어로 볼티지라고 하는데 그것의 약자를 따서 V, 그리고 저항은 레지스턴스의 약자를 따서 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각각의 단위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전류의 단위는 우리가 A라고 쓰고 뭐라고 읽었죠? 암페어라고 읽었죠. 그리고 전압의 단위는 V라고 쓰고 우리가 볼트라고 읽었습니다. 마지막 저항의 단위는 좀 전에 배웠죠. 이러한 기호로 쓰고 읽을 때는 옴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기호는 공식을 간단하게 나타낼 때 쓰는 알파벳 이니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단위는 항상 숫자 뒤에 붙어서 그 숫자가 어떠한 물리량을 나타내는지 알려주는 그런 정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둘이 헷갈리지 않도록 꼭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전류, 전압, 저항 이 셋의 관계를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은요,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능력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래서 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도 점점점 증가합니다. 특히 옴이라는 과학자는 전압이 2배, 3배, 4배 커질 때 전류의 값도 2배, 3배, 4배 커지는 걸 실험으로 증명을 했지요. 그래서 이 둘이 비례하는 관계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저항의 특성을 배웠다시피 저항이라는 건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의 세기는 작아집니다. 특히 저항이 2배, 3배, 4배 커질 때 전류의 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작아질 때 이 둘은 우리가 반비례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럼 이 둘을 한꺼번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과는 반비례하죠. 그럼 이것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에 비례한데 이때 전압의 단위는 볼트를 쓰고 저항의 단위는 옴을 썼을 때 각각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요. 전류의 세기는 암페어의 단위로 똑 떨어지는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옴의 법칙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기호 배웠잖아요. 그렇죠? 기호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류의 세기는 I, 그리고 전압은 V, 저항은 R로 표현했죠. 따라서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요. 지금 분모에 있는 이 저항을
보기가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이 저항을 좌변으로 살짝 이항해 보겠습니다. 분모에 있는 것이 이항될 때는 곱하기로 가죠. 그럼 우변에 남는 것은 전압 V만 남고요. 그럼 좌변에 있는 것은 전류의 저항을 곱한 I 곱하기 R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별표 5개 정도 쳐두시고 반드시 기필코 정말로 외우셔야 합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무궁무진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5쪽 14번입니다. 그림 가는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한 회로이고 그림 나는 니크롬선 양 끝에 걸리는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해서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이 니크롬선의 저항은 얼마인가?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ohm의 법칙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실험을 하는 동안요. 전압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전류값이 달라지네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그렇죠. 지금 이 실험을 하는 동안 니크롬선을 바꾸지 않았죠. 얘를 자르거나 덧붙이거나 다른 물질로 대체하지 않았죠. 즉, 이 실험을 하는 동안 저항값은 항상 일정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요. 우리가 이미 한 점을 가지고 ohm의 법칙 공식에 대입하면 바로 저항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계산하기 편한 값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 점이 가장 계산하기 편한 값일 것 같네요. 이때 전압은 6, 그리고 전류는 0.3A입니다. 그러면 ohm의 법칙 공식에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때의 전압은 6V 그리고 이때의 전류는 0.3A 저항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럼 이때 이 저항만 남기고 0.3을 이항하면요. 저항은 0.3분의 6이 되네요. 빨리 암산해 보세요. 얼마일까요? 그렇죠. 20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은 저항이죠. 저항의 단위 ohm을 붙이면 답이 나옵니다. 따라서 20ohm입니다. 그럼 보기에서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답은 3번 20ohm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문제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6쪽 18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도선의 전기저항, 지금 10ohm짜리 전기저항이 있네요. 이 도선을 잡아당겨서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네요. 지금 이 저항이 있는데 잡아당겨서 길이를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전체 부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도형은 원기둥인데요. 그럼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나요? 그렇죠. 면적, 단면적 곱하기 길이를 하면 전체 부피를 구할 수가 있죠. 잡아당겨도 이 전체 부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겠죠.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느냐? 길이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길이가 2배로 늘어날 때 단면적은 얼마로 변해야 이 둘을 곱한 전체 부피가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단면적은 2분의 1배로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항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류가 잘 못 흐르게 더 심하게 방해를 하죠. 그래서 저항은 길이가 길수록 더 커집니다. 그리고요, 단면적은요. 단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자는 더 쉽게 이동하죠. 즉, 단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은 오히려 작아집니다. 그래서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한 값이 저항인데 지금 길이가 몇 배 변했느냐? 2배 변했네요. 길이는 2배. 다음, 단면적도 동시에 변했습니다. 단면적 2분의 1배가 되네요. 그럼 이건 번분수입니다. 2배를 2분의 1로 나누면 되네요. 이것은 2배에다가 2를 곱한 값과도 같죠. 그래서 총 4배의 값이 커집니다. 원래 저항이 10ohm이었는데 그것의 4배가 커졌습니다. 따라서 최종 저항의 값은 40ohm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3번에 바로 답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40ohm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저항의 개수를 늘려서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우리가 다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먼저 직렬 연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회로를 보면요, 저항 두 개가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저항이 한 줄로 길게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저항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전체 저항값은 어떻게 변할까요? 저항을요, 직렬로 연결하고 또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전자들이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야 하는 장애물이 더 많아지는 거죠. 즉 저항값이 점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요, 직렬 연결에서는 저항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 저항의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전체 저항값이 커집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회로 안에서 우리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 저항, 첫 번째 저항을 R1, 두 번째 저항을 R2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I1, 두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 I2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전체 전류, 이 전류계를 지난 이 전체 전류는 I라고 표현을 하면요.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 출발한 전류는 첫 번째, 두 번째 저항을 지나 전지의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이 전체 전류 I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전류가 흐르는 길이 하나밖에 없지요? 따라서 전체 전류는 첫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 그리고 두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모두 크기가 같습니다. 전하량이 보존되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번엔 전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V1,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하고요. 이 두 개의 저항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 전압을 측정하는데, 그럼 이 전압계가 측정하는 전압은 전체 전압 V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제 저항 둘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이 전체 전압은 각각의 전압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각각의 저항을 지날 때마다 전압이라고 하는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소모하고 남는 것을 두 번째 저항에서 또 소모를 하게 되죠. 따라서 전체 전압은요, 첫 번째 저항을 지나는 전압, 그리고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 이 둘을 더한 것과 크기가 같습니다. 마치요, 두 단계의 폭포를 지나가면서 물이 흐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폭포가 위에 있던 이제 물이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때 첫 번째 폭포를 지나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두 번째 폭포를 지나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 이 둘을 합하면 전체적으로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죠. 그것에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각각의 저항을 전체 다 더한 합성 저항, 전체 저항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요, 우리가 배운 옴의 법칙, 요 관계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하는데요. 요 식을 1번, 요 식을 2번, 이 식을 3번이라고 한다면요. 2번 식에다가 요 3번 식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전압은 첫 번째 전압에 두 번째 전압을 더한 것과 같은데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저항을 곱한 값과도 같지요. 따라서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 그러면 첫 번째 전압은 첫 번째 전류의 첫 번째 저항을 곱한 값. 그럼 두 번째 전압은요, 두 번째 전류의 두 번째 저항을 곱한 값과 같아지겠죠. 그럼 여기에다 아까 여기 1번이라고 표현한 이 1번식을 다시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전체 전류는 첫 번째 전류, 두 번째 전류와 크기가 모두 같죠? 그럼 이 식에서 전체 전류나 첫 번째 전류나 두 번째 전류의 크기가 모두 같기 때문에 따라서 남는 것은요, 전체 저항은 첫 번째 저항에다가 두 번째 저항을 더한 것과 크기가 같습니다. 여기다 정리하면요, 전체 저항은 첫 번째 저항에 두 번째 저항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언제 그렇냐고요? 직렬 연결일 때. 직렬 연결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값을 하나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각각의 저항값이
1옴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저항은 둘을 단순히 더한 것과 같죠? 그래서 따라서 전체 저항은 1 더하기 1 해서 2옴이 되지요. 그래서 저항이 하나 있을 때보다 저항 2개 있을 때는 전체 저항 값이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병렬 연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연결은요, 저항을 여러 줄로 나누어 연결했을 때 우리는 병렬로 저항을 연결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요. 첫 번째 저항과 두 번째 저항이 서로 다른 줄에 나누어져 있지요. 이러한 연결 방법을 우리가 병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흐르는 전류, 전압, 저항, 이제 크기를 이제 비교할 건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회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의 플러스 극에서부터 전류가 출발을 하면요. 첫 번째 저항과 두 번째 저항으로 전류가 나누어 들어가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져서 전체 전류가 흐르면서 마이너스, 전지의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때 이 전체 전류는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전류가 나누어져 갔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졌죠. 따라서 전체 전류는요. 첫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두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 이 둘을 더한 값과 크기가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전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V1, 두 번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하고요. 이 둘을 전체로 매달아서 이제 전압계에서 전체 전압을 측정하는데요. 이때의 전체 전압은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크기가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마치 폭포가 쭉 가다가 두 개의 물줄기로 나누어져 흘러서 내려가는 경우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그때 전체적으로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양은 첫 번째 갈래를 통과한 폭포나 두 번째 갈래를 통과한 폭포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양이 똑같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요. 전체 전압은 각각의 전압과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저항이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항이 하나 있을 때보다 두 개 있을 때는요. 병렬 연결해서 저항이 하나 있을 때보다 두 개 있을 때보다 세 개 점점 저항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길이는 변함이 없는데 단면적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단면적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전자는 훨씬 더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는 것은 저항 크기는 점점점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렬 연결에서는 신기하게도요. 저항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체 저항 값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이때의 전체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지 우리가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요. 이 첫 번째 식을 1식, 두 번째 식을 2식, 여기에다가 옴의 법칙, 이것을 3식이라고 한다면요. 이번엔 이 1식에 이 3식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전류는 첫 번째 전류, 두 번째 전류를 더한 값과 크기가 같은데 이때 요 옴의 법칙에서요. 우리가 대입하기 편하게 약간 좀 변형을 시켜볼게요. 여기서 이 전류를 중심으로 저항을 이동시키면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대입을 하면 전체 전류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 첫 번째 전류는 첫 번째 저항분의 첫 번째 전압. 두 번째 전류는 두 번째 저항분의 두 번째 전압.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연결은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은 어떠한 특징이 있었느냐? 전체 전압이나 첫 번째, 두 번째 전압이나 모두 전압이 크기가 같죠. 따라서 여기서 전압 크기가 같으면 남는 것은 전체 전압분의 1은 첫 번째 전체 저항분의 1은 첫 번째 저항분의 1 더하기 두 번째 저항분의 1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체 저항만 남겨두려면요. 통분을 하는데요. 둘을 통분을 하면 R1 곱하기 R2. 그러면 그때의 분자는
R1 더하기 R2가 되겠죠. 여기서 계산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전체 저항분의 1값이 이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항값은요. 이 둘을 서로 역수를 취하죠.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정리를 하면요.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 그러면 직접 값을 하나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저항 1옴, 여기 있는 두 번째 저항도 1옴이라고 한다면요. 병렬 연결에서 이 전체 저항을 합하면 얼마가 될까요? 대입해 보겠습니다. 1 더하기 1 분의 1 곱하기 1 얼마죠? 2분의 1이 되죠. 따라서 병렬 연결에서는 저항을 더하고 더할수록 신기하게도 전체 저항값은 작아집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는데요. 특히 저항의 전체 저항을 구할 때는요. 요 관계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둘을 한꺼번에 합쳐서 우리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 그림은 두 저항을 한 줄로 연결한 직렬,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요, 두 저항을 서로 다른 줄에 연결한 병렬 연결입니다. 직렬 연결에선 어떠한 특징이 있었느냐 하면요, 지금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저항에 흐르는 전체 전류가 일정합니다. 그럼 병렬 연결에서는 무엇이 같나요? 병렬 연결에서는 각각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과 크기가 같았죠? 이렇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러면 각각을 옴의 법칙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렬 연결은요, 각 저항에 걸리는 전류값이 같습니다. 그럼 전류값이 같을 때 그럼 저항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더 많은 전압이 공급되겠죠. 그래서 저항과 전압은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그럼 이번엔 병렬 연결 한번 보겠습니다.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구할 수 있는데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하죠. 그럼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때 흐르는 전류값은 점점점 작아지겠죠. 따라서 전류는 저항과 반비례하는 관계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교재 26쪽 2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3옴과 6옴의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다. 그리고 전체에 6V의 전압에 연결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 하위 문제가 4개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 각각의 이름을 붙여서 지금 교재에는 없는 이러한 표 안을 채워볼 겁니다. 이 표는 마치 우리가 가로, 세로 퍼즐을 풀듯이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이것을 정리하고 나면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가 쉽게 답할 수 있으니까요. 이 퍼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옴을 우리가 첫 번째 저항이라고 하고요. 6옴을 두 번째 저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퍼즐에서 세로값은 전압, 여기는 전류, 여기는 저항값을 쓸 거고요. 가로값은 이건 전체에 해당하는 것, 여기는 첫 번째 저항에 해당하는 것, 여기는 두 번째 저항에 해당하는 값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저항값이 3옴이니까 3은 어디다가 쓰면 될까요? 첫 번째 저항값, 여기다가 3을 쓰면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저항은 6옴이니까 두 번째 저항, 6옴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6V는 어디에 써야 될까요? 6V는 지금 이 두 저항에 걸리는 전체 전압이 되겠죠. 따라서 전체 전압 여기에 6V를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로, 세로 퍼즐을 풀 텐데요. 가로 퍼즐을 풀 때는요. 전압, 전류, 저항의 순서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옴의 법칙으로 가로 퍼즐을 풀면 되고요. 세로 퍼즐을 풀 때는요. 저항이 어떠한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특징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여기 요 전체 저항을 구하는 요 칸을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두 저항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전체 저항은 각각의 저항을 단순히 더한 것과 크기가 같아지죠. 따라서 전체 저항 값은 9옴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가로 퍼즐 풀 수 있습니다. 전체 전압 알고요. 전체 저항 압니다. 그럼 전체 전류 구할 수 있지요.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으로 푸니까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갈 값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3분의
2A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세로 퍼즐을 풀어야 되는데요. 어떤 걸 먼저 풀까요? 직렬 연결의 특징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직렬 연결에서는요, 각각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이 같지요. 따라서 첫 번째 저항, 두 번째 저항 흐르는 전류는 모두 다 3분의 2 암페어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가로 퍼즐 풀 수 있습니다. 전압은 전류의 저항을 곱한 값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암페어에다가 3옴을 곱하면요, 2볼트가 되고요. 마지막 3분의 2 암페어에 6옴을 곱하면요, 4볼트가 됩니다. 마지막 검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회로는 직렬 연결입니다. 직렬 연결에서의 전체 전압은 각각의 전압을 더한 것과 크기가 같지요. 제대로 풀었습니다. 그럼 하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회로의 전체 저항은 몇 옴인가? 전체 저항은 여기 있네요. 9옴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전체 전류 3분의 2 암페어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3옴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걸리는 전압을 차례대로 쓰시오. 3옴은 우리가 첫 번째 저항이라고 놨지요. 첫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 3분의 2 암페어. 그리고 그때의 전압은 2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6옴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을 순서대로 쓰시오. 6옴은 우리가 두 번째 저항이라 놨네요. 그래서 두 번째 저항에 흐르는 전류 3분의 2 암페어, 그리고 그때의 전압은 4볼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완성하고 나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요. 이 표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때마침 동그라미 쳐 있네요. 병렬로 연결했는데 아까와는 똑같은 저항을 쓰는데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하위 문제 4개가 있는데 각각을 풀기 위해서 이번에도 표를 한번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옴을 첫 번째 저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6옴을 두 번째 저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저항 값은 3옴. 그리고 두 번째 저항 값은 6옴이고요. 이때 6볼트는 이 두 저항에 동시에 걸리는 전압이죠. 따라서 전체 전압 6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전체 저항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로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서는 전체 저항을 구할 때는 전체 저항분의 1은 첫 번째 저항분의 1 더하기 두 번째 저항분의 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값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첫 번째 저항은 3, 두 번째 저항은 6이죠. 그럼 통분을 하면 6분의 3, 약분하면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전체 저항분의 1 값이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전체 저항 값은 2옴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가로 퍼즐 풀어보겠습니다. 전압은 전류의 저항을 곱한 값인데 이때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3A가 되죠. 그다음에 세로 퍼즐 풀 건데요. 지금 병렬 연결이니까 전체 전압은 각각의 걸리는 전압과 크기가 같습니다. 6이 되고요. 나머지 가로 퍼즐 풀어볼까요? 전류 저항 곱한 값이 전압이 되니까 각각의 전류는 1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전체 전류는 각각의 전류를 더한 것과 같은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퍼즐을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회로의 전체 저항은 얼마인가요? 2옴이 됩니다. 다음 문제.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3A가 되겠죠. 다음 3옴 저항은 우리가 첫 번째 저항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값은 2A, 6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요. 6옴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값은 1A와 6볼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